블루 레더한 실을 가지고 미니미한 카드 지갑부터 넉넉한 사이즈의 클러치백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방은 핸드 스트랩에 달려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클러치백입니다. 자, 무늬 패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자, 이런 무늬 패턴은 코바늘로는 구현할 수가 없는 무늬 패턴이고, 자, 약간 중성적인 무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소화가 가능한 아주 예쁜 패턴입니다. 자, 쉐입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매끈한 쉐입. 자, 옆면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바닥폭도 있어서 넉넉하게 물건 수납하실 수 있고, 자, 위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지퍼 열어보면 자, 안쪽도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퍼랑 안감 경계 없이 딱 이어지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미니미한 카드 지갑입니다. 자, 작게 만들어도 이렇게 귀엽고 예뻐요. 사이즈 및 소유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하시기 좋게 망 재단하는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뜨개망 4mm, 3.5mm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블루 레더야는 유광실이 있고 무광실이 있어요. 자, 유광은 반드시 4mm, 무광은 3.5mm를 써야 됩니다. 자, 유광이 3.5mm에 될까요? 안 되고요. 자, 무광실로 4mm만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은근히 이 질문이 댓글로 굉장히 많이 달려요. 반드시 정해진 사이즈를 쓰셔야지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칸수입니다. 가로 44칸, 얘는 가로 50칸. 자, 칸수는 다르지만 이 두 개를 재단을 해놓으면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3.5mm 뜨개망을 쓴다고 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4mm 망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잡았고 이 길이에 맞춰서 얘 칸수를 잡은 거라서 지금 여기 보시는 요게 사이즈인데 길입니다. 자, 가로가 26cm, 세로가 17.5cm, 폭이 5cm. 자, 요게 클러치입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의 클러치예요. 뜨개망 3.5mm 무광실로 만들어도 이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한 오차가 한 0.5cm 정도 차이만 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만들기에 대한 확신이 좀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얘를 완성한 다음에 조금씩 단계를 올려서 큰 사이즈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가 작지만 요거 하나 만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킬들을 다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작품을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시는 자투리 실을 조금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자, 실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지갑 같은 거 여러 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는 실은 있는데 부자재가 없다. 자, 세비 가시면 부자재 다 개별적으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뜨개방, 스웨이드 안감, 뭐 이런 고리, 지퍼 다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정말 없으신 분들만 패키지를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망뜨개는 여러분, 이 망이 빼곡하게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얘의 위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칸의 망이 딱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완성도. 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번에 작은 사이즈의 지갑부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작은 걸로 빠르게 이런 성취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예쁜 클러치백 한 코 한 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 코 한 코입니다. 만들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 망 재단하는 도안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이 망 재단하는 거랑 패턴 넣는 거랑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번 작품이 지난번 했던 큰 그 토트백, 시크백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에 자세하게 망 재단하는 방법, 패턴 설명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별도로 빼서 패턴 설명이 된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요런 건 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망 재단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요거 XL 클러치백 요거 2벌 들어가는 거. 자, 그 가방이 얘입니다. 자, 얘가 최대 사이즈예요. 자, 얘보다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퍼가 30cm짜리로 고정이기 때문에 그 30cm 지퍼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요렇게 됩니다. 4mm 망을 했을 땐 요렇게, 3.5mm 망을 했을 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센치가 아니라 칸수입니다. 자, 가로 44, 그다음에 세로 68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의 카드 지갑. 자, 얘도 기준이 됩니다. 얘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최소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XL하고 여기 S가 큰 거 작은 거의 기준이 되고 이 사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개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클러치백보다는 작고 여기 나온 크로스백보다는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얘가 가로가 44, 자, 얘가 36이잖아요. 이 숫자 사이에 짝수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 망뜨개 하는 망 재단하는 규칙성이 짝수면 돼요. 4 이상의 짝수.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짝수로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68, 56 사이에 짝수로만 잡아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고정되는 거는 여기 옆면의 폭 4, 바닥이 8, 요거는 무조건 고정인데요. 자, 지난번 가방할 때 얘가 4가 아니라 6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칸만 줄어들게 된 거예요. 자, 6이 되면 입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퍼를 다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낮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변하면 안 돼요. 자, 얘보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패턴의 규칙성도 4 이상이기 때문에 4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요렇기 때문에 이 바닥의 폭은 거의 다 4.5에서 5cm 사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도안을 전자도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집에 있는 자투리실도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이 끝나면 화면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화면 캡처해서 보시면 만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위빙 무늬 패턴을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자, 테두리 부분까지 완성을 해주면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자, 요게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는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패턴 영상도 따로 빼져 있고, 자, 이거보다 더 큰 가방 만들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개 정도는 찝어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작은 사이즈의 지갑을 만들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자, 3.5mm 망을 사용해서 지금 무광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이번 거하고 달라진 거는 이 옆면의 칸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옆면의 칸수에 따라서 이 바닥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게 6칸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4칸입니다. 1, 2, 3, 4. 자, 위에도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되죠. 자, 옆면을 4칸으로 잡으면 이 옆면 잡은 거의 2배가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4칸이니까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래서 얘가 1, 2, 3, 4, 5, 6, 7, 8 8칸이 되는 거고, 6칸을 잡으면 12칸, 8칸을 잡으면 16칸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 바닥할 때 6칸 했었죠. 6칸보다 더 늘리는 거는 바닥이 너무 넓어져서 입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가방의 경우는 6칸, 자, 파우치나 작은 지갑을 할 때는 4칸. 자, 이게 고정입니다. 자, 요거보다 옆면을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자, 할 수는 있긴 한데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자, 얘는 이 패턴은 4 이상의 짝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가 4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옆면이 4칸이 되면, 자, 지금 요 방향으로 놓고 진행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쪽에서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해주고 이쪽 양쪽 옆면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얘가 합쳐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전에 있는 가방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가방이 6칸일 때는 얘가 6단을 채우고 이쪽도 6단을 채우고 이렇게 됐는데 4칸이 됐으니까 4단을 만들어줍니다. 1, 2, 3, 4 해주고 이쪽도 똑같이 얘처럼 4단을 만들어준 다음에 5번째 단부터 얘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 합쳐지는 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단에 들어가는 요 지금 사선의 개수, 이 패턴 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옆에 있는 칸수 빼기 2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지금 이쪽의 칸수가 2, 4, 6, 8, 10, 2, 4, 14개죠. 그럼 14에서 2를 빼면 12죠. 12에서 2로 나누면 6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첫 단에 요 패턴을 잘 잡아놓는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패턴 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되고, 지금 나오는 패턴 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패턴 수의 개수는 짝수 홀수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짝수 홀수를 말씀드렸던 건 이 망의 짝수 홀수예요. 이 망은 무조건 이쪽도 짝수, 얘도 짝수, 얘도 짝수, 이쪽도 짝수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패턴 수도 짝수로 나와야 되는지 알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패턴 수는 짝수 홀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전에 실을 당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게 당기셔야 됩니다. 세게. 내가 당길 수 있는 최대치를 당겨보세요. 이렇게 쭉 세게 당기면 실이 약간 늘어나는 듯 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는데,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려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또 이렇게 펴지거든요. 살짝 이런 느낌으로 펴지게 됩니다. 요 상태로 됐을 때 무광실은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 당기는 걸 잘하시면 할 때 무리가 없는데, 요거를 잘 못 당기시면 얘가 자꾸 이렇게 접힌다든지, 안쪽 면이 보여서 보기가 안 좋게 돼요. 자, 여러분 세게 한 번씩 당겨주세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합쳐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도 4단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얘랑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자, 1, 2, 3, 4 이렇게 4단. 5번째 단부터 합쳐지는데, 자, 저는 무광실을 80cm 정도 잘라서 왔습니다. 그냥 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를 내가 당길 수 있을 만큼 세게 당겨주세요. 자, 운동됩니다, 이거. 쭉 당겨주면 실이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리고 겉쪽 면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말리고 안쪽 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르륵 말리는데, 약간 우리 패브릭 양 보는 듯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면 갈수록 살짝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살짝 펴진 한 요 정도의 상태가 딱 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자, 바늘에 연결해서,
자, 바늘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시작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끝난 데가 여기입니다. 얘 기준 하나, 둘. 자, 패턴은 자세하게 영상을 미리 빼놨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됐고. 자, 좌표는 4, 3입니다. 얘를 기준 1, 2, 3, 4. 아래로 1, 2, 3 하면 얘 기준 한 칸 아래.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늘 넣어서 쭉 빼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은 얘를 기준으로 한 칸 건너고 그 다음. 또 똑같이 4, 3. 1, 2, 3, 4, 1, 2, 3. 그러면 무조건 얘를 기준 한 칸 아래가 되게 됩니다. 자, 이쪽 가려져 있죠? 자, 이쪽으로 넣고 쭉 빼줍니다. 자, 지금 좀 잘 당겨놨더니 조금 매끄럽게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자, 당기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하면 딱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자, 이제 여기 말린 쪽이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싫잖아요. 자, 요거는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뒤편을 돌려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뒤편도 뒤집히지 않게 이렇게 돼야지 앞편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4, 3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자, 매끄럽게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당겨만 주면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속도가 나진 않아요. 되게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패턴이고 어렵진 않은데 인내심 레벨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견디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 가방에 조금 멈춰 있으신 분들은 요거 작은 지갑부터 한번 해서 여기서 성취감을 한번 보시고 조금씩 사이즈를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으면 돼요. 자, 저는 패턴 1, 2, 3, 4, 5, 6, 6개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 14칸이니까 시작하는 패턴 수가 6개였어요. 그래서 일단 6개까지 들어가면 이제 이쪽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패턴 수는 이 칸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고 몇 줄 더 가봤어요. 그러면 여기 바닥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채워지고 자,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절대 규칙 이 4칸, 3칸 요 좌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얘를 기준 1, 2, 3, 4, 1, 2, 3 그러면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 전에 들어갔던 거 한 칸 건너고 그 다음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말린 게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될 경우 있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쏙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비교적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광으로 해도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패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합쳐지는 구조랑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포인트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방 재단해서 무늬 패턴 다 채우시고 테두리까지 다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지퍼 달고 안감 붙이고 그 다음 순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스웨이드 안감 재단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로 대고 그리고 얘를 통으로 붙일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한데 자, 이번에 지퍼가 들어가고 자, 지퍼 부분, 바느질 해준 부분까지 좀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단을 정확히 해서 딱 알맞게 붙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자, 통짜로 붙일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들도 그냥 이번에는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스웨이드 안감 자, 작은 겁니다. 요거를 자, 긴 쪽을 이렇게 세로로 놓고 얘도 세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가로로 하면 이게 싹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해서 붙이면 여기 시작하고 끝이 아마 모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딱 대줍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려줘요. 그리는데 딱 여기까지만 딱 그려줍니다. 얘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 요렇게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 사이드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를 자로 대고 이렇게 쭉 그려주고 이 모양 그대로 잘라서 옵니다. 자, 잘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까지만 가려지게 지금 잘라줬고 또 얘를 똑같이 잘라서 또 여기 부분만 가려지게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 남은 거 갖고 오신 다음에 또 얘를 사이드 쪽에다가 대고 방금 한 거 방법 똑같이 해서 그려주고 잘라줍니다. 자,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얘 또 자로 되고 이어준 다음에 자, 얘랑 똑같이 하나 더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똑같은 거 하나 잘라서 또 요렇게 됩니다. 요 바닥 있는 부분이 이 두 장이 겹치게 되는데, 이 바닥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겹치게 되면 훨씬 더 탄탄해져서 좋고, 자,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작아서 통으로 붙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지금 하는 방법 똑같이 이렇게 해서 스웨이드 안감 재단해 줍니다. 30cm짜리 지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 거고, 자, 달기 전에 얘를 잘라서 분해를 해줄 건데, 자르는 쪽은 이쪽이 됩니다. 지금 지퍼가 닫혀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이쪽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잘라줄 거예요. 여기 지금 마감 끝에 있는 부분 있죠?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잘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양쪽으로 이 금속 부분이 남아 있어야지 얘가 수월하게 달 수 있지. 자, 조금 사이즈를 키운다고 얘부터 얘까지 지금 망이 가득 차면 이제 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가 30cm짜리 이 지퍼를 쓸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망이에요. 얘가 자꾸 안쪽으로 말리니까 이렇게 뒷면 놓고 하겠습니다. 놓고, 자,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금속 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가운데쯤으로 올 수 있게 여기 양쪽에 남는 게 거의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 끝쪽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검정색 지퍼라서 지금 표시해 놓는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은 표시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저는 색연필로 표시해서 여러분 보시기 좋게 표시를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표시는 딱 얘를 딱 댔을 때 여기 끝하고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된 상태에서 여기 마감 끝에 있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작은 사이즈를 할 때는 여기 마감 끝에 있는 부분을 잘라줄 거기 때문에, 자, 최대한 이쪽으로 가깝게, 자, 얘 지금 닫혀있는 기준으로 여기 안쪽으로 한 2cm 정도 들어올 수 있게, 자,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위아래로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 어디를 자르냐면, 자, 이쪽 마감 끝에 있는 쪽 기준으로 이쪽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자, 한 2cm 정도 띄고 얘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한쪽은 살려놓고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깔끔하게 갈아줄 수가 있어요. 자, 지퍼를 잘라줬으면 지퍼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서 끝까지 쭉 빼서 딱 분해를 합니다. 나중에 달아주고 나서 얘를 이렇게 다시 껴줄 거예요. 한쪽으로 잘 놔두시고, 에더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입구가 되는 부분, 그리고 지퍼가 달리는 이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난 다음에 지퍼를 달아줘야 됩니다. 자, 저는 한쪽은 미리 해놓은 상태고, 자, 반대편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과 같이 입구 부분이 위로 오게 두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실을 잘라주시는데 기준은 지금 이쪽 가로 길이 만큼 실을 딱 잡으신 다음에 얘 길이의 6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1, 자, 접어주면 되죠. 2배, 3배, 4배, 5배, 6배. 자, 6배를 잡아준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그럼 실이 이렇게 됐고, 힘차게 실을 한번 세게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도르륵 말리면서 얇아졌죠. 자, 이쪽 한쪽 끝을 한 10cm 정도 잘라주는데, 한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한 10cm, 15cm 정도, 자, 요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쪽에 스티치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늘을 하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늘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끝을 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렇게 처리가 됐으면 돗바늘에다가 연결해주고, 자, 지금 뒤로 남아있는 실 있죠? 얘를 딱 반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처리해준 거 빼고, 딱 요렇게 반으로 딱 접어주고, 이 반으로 접힌 게 딱 여기 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넣었어요. 자, 지금 넣었는데, 지금 뒤에 이렇게 남은 실하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의 길이가 딱 반이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딱 반이 되게. 자, 이쪽 반을 남겨놓고 할 건데, 이 반은 나중에 여기 옆면 연결할 때 쓸 겁니다. 자, 최대한 이런 꼬리실 숨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반 남겨놨고, 자, 뒤에 실이 지금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 6배 잡고,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처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첫 번째 칸에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감겼죠?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쭉 감아줍니다. 자, 이런 거 마감 부분이라서 감길 때도 조금 예쁘게 감겨지는 게 예뻐요. 자, 안쪽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이쪽 넣어주고 그 다음 이쪽 넣어주고,
차례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쭉 감아줬고요. 자, 여기 마지막은 한 번 더 감아줄 건데, 자, 이쪽 모서리 부분을 살짝 감춰준다는 느낌으로, 자,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살짝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다시 마지막 칸에 앞에서 뒤로 실을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살짝 감춰졌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뒤편으로 꼬리실을 감춰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요. 자, 꼬리실 감춰줬으면 잘라주고. 자, 지금 한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해서 반대편도 해주는데 저는 반대편은 했습니다. 자, 똑같이 6배 잡고 실 당겨주고 반 접은 정도까지 여기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길게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또 감아서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조금 야무지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춰서 지금 한 과정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퍼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바늘, 그 다음에 수혜용 낚싯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검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정실로 그냥 꼬매줘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레더향과 똑같은 그 색깔의 일반 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혜용 낚싯줄을 쓰시는 게 좋고, 자, 바늘에다가 연결해주고, 자, 두 겹을 이렇게 겹쳐서 쓸 겁니다. 한 줄로 하면 조금 약해요. 두 겹을 겹쳐서 끝을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자, 바느질이 미숙하신 분들은 이 잡는 실의 길이도 길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느질 할 때 조금 더 어려워요. 적당히 중간에 끊고 다시 하더라도 실을 길게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만났죠? 자, 보일까요? 이렇게 끝이 두 줄이 만났고 얘를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바느질 하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망에다가 바로 해줄 거라서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고 끝을 적당히 잘라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퍼를 가지고 와서 자, 마감 끝새가 보이는 쪽, 우리 한쪽은 잘라줬죠. 자, 마감 끝새가 보이는 쪽을 왼쪽에 놓고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이렇게 화면처럼 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양쪽 끝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꼬매주는데 이것도 기준 선이 있습니다. 자, 얘는 검정이라서 화면에는 안 보여요. 제가 다른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금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 선이 있습니다. 금속 바로 옆에 여기 줄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에다가 우리는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지퍼 가지고 와서 자, 마감 끝에 왼쪽으로 가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양끝 표시해놨죠? 여기에 맞춰준 다음에 자, 이거 집게 가지고 와서 조금 찝어주면 바느질 할 때 좀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찝어줘요. 그러면 바느질 할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아까 가이드선 알려드린 거 있죠? 자, 뒤편에서도 그 가이드선이 보여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검정이라 안 보이는데 자, 그쪽 한 군데 찝어주고 제일 마지막 망 있죠? 그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최대한 공간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느질 할 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레더를 좀 뚫으려면 힘이 좀 들어가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넣고 자, 얘를 다 당기지 말고 뒤에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칸에 갑니다. 그 다음 칸에 가서 뒤에 있는 가이드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바늘을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두 줄을 겹쳐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 공간이 있는데 일로 바늘을 빼서 딱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별도의 저거를 안 해도 이렇게 뒤에서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는 망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가이드 선과 자, 여기 지퍼는 여기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요 망은 여기 지금 해준 대망 여기 있죠? 사이드 부분 이쪽으로 나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쭉 갑니다. 자, 근처까지 왔으면 얘 조금 이렇게 옮겨주고요. 자, 여기는 한 칸씩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뒤에 가이드선 두 번째 줄 놓고 이렇게 꼬매주면 앞에서도 보이지 않고 자, 뒤에서는 이렇게 투명 낚싯줄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위로 스웨이드 안감이 이렇게 딱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느질 한 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꼬매주시면 돼요. 자, 이번 바느질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쭉 꼬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꼬매줬습니다. 그러면 자, 뒤편에서 보면 자, 가이드선 따라서 지금 약간 일렬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좀 간격이 있는 이런 홈질처럼 나오게 되고, 자, 투명 낚싯줄을 썼고 이 공간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자, 벌렸는데 이쪽이 좀 들뜨는 것 같고 조금 약한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지금 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한 번 더 꼬매주시면 진짜 탄탄해집니다. 자, 한 번 더 꼬맬 수 있으실 분들은 한 번 더 꼬매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뒤편으로 돌려서 매듭 지어주고, 자,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자, 이런데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주세요. 꼬리실 감추듯이 하고 실 잘라줍니다. 자, 반대편도 이제 똑같이 꼬매주면 되는데 위치만 잘 맞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매졌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렇게 조립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얘 지퍼의 위치가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달리거나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마감 끝에 있는 쪽은 끝새끼리 마주 볼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달려야지 됩니다. 자, 얘를 다시 정면으로 놓으면 자, 이번에는 마감 끝새가 오른쪽에 가게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꼬매주시고 여기 끝에 점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자, 여기 딱 되게 해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쭉 꼬매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 양쪽 다 달아줬습니다. 자, 탄탄하게 달리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딱 벌렸을 때 좀 벌어지는 거 없이 탄탄한 느낌으로 달려야지 나중에 예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달아줬으면 이제 스웨이드 안감 아까 재단해 놓은 거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이렇게 대볼게요. 지금 대보면 이게 딱 맞게 잘렸기 때문에 얘가 가득 찹니다. 여기서 약간 잘라줘야 되는데 자, 지금 화면과 같이 놓으시고 자, 위아래는 자르지 않고 이 옆쪽으로만 조금 잘라줄 겁니다. 한 0.3cm 정도 되게 조금씩만 잘라주세요. 한 요 정도 잘라냈습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0.3cm 정도. 자, 이걸 잘라주는 거는 자, 사이드 부분 이제 조립할 때 그 부분에 스웨이드 안감이 다 붙여버리면 안감 조립할 때 끈끈해져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부분은 남겨놓고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만큼 정도 잘라냈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잘라냈으면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붙이셔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 바느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이드 삼으면 좋으냐면 지퍼 보면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바느질 해줬죠. 자, 스웨이드 안감은 여기 첫 번째 줄 이쪽으로 해서 딱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붙여집니다. 자, 여기 윗부분을 모서리부터 뜯어주는데 한꺼번에 다 뜯으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뜯어줍니다. 한 2cm 정도 양쪽으로 될 수 있게 요만큼만 이렇게 뜯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붙여주는데 자, 여기 지금 남은 망 있잖아요. 거기를 다 이렇게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망이 나올 수 있게 옆쪽을 조절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 첫 번째 가이드선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 선이 지금 가려졌죠. 자, 그 다음 반대쪽 가서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여기 옆에 다 가려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양 끝점이 잘 맞춰져야지 되고 이제 붙여봅니다. 시작할 때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자, 바느질 한 거 다 가려졌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를 밑으로 내리면서 쫙 붙여줍니다. 자, 저랑 망뜨개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자,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쪽이 딱 붙여졌습니다. 자, 옆에 지금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 가리지 않는 선, 지금 이쪽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는 요 망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바느질 한 선 완전 깔끔하죠. 자, 요렇게 잘 붙여놓고 해주시면 되고, 이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0.3cm씩 잘라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과정 똑같이 해서 반대편도 붙여주면 바닥이 2번 붙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훨씬 더 바닥이 탄탄해져요. 자, 붙이고 오겠습니다. 사이드 안감 깔끔하게 붙여줬고, 양쪽 모두 이 지퍼 달린 부분 있죠? 바느질 한 개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지퍼 우리 분해해줬던 거를 이제 이쪽에 끼워만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자꾸 얘를 끼기가 힘들어서,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끼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 여기 지퍼 잘려나간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얘가 오는데, 얘가 머리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머리가 큰 부분, 여기가 작은 부분. 자, 머리 큰 부분이 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껴주고, 자, 이렇게 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지퍼 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달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퍼 분해한 것까지 다 달아줬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양쪽에 있는 우리 꼬리줄 길게 남겨놨던 걸로 여기 옆쪽에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조립을 해줄 건데요. 자,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할 때는 지금 여기 길게 남은 꼬리실 끝에 한 15cm 정도 이렇게 반 잘라서, 자, 바늘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주시고 돗바늘 연결을 해준 다음에, 여기 지퍼가 조금 길게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다 닫혀놓은 상태에서 하면 얘 꺼내기 힘드니까 조금 벌려놓고 얘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1대1로 서로 마주 보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실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건데, 뒤쪽에서 앞으로 첫 번째 칸 잡아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당겨줬고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가 쉽거든요. 자, 얘를 조금 펼쳐서 겉면이 나오게, 자, 이렇게 한번 감싸준 다음에 한 번 더 뒤에서 앞으로 와줍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 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한 번 더 넣어줬고, 자, 얘를 좀 펼쳐서 위쪽하고 옆쪽이 같이 감싸지는 느낌으로, 자, 이런 거 조금 융통성이에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가면 되죠.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감으실 때 조금 천천히 예쁘게 감아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쭉 감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쭉 감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이 하나도 안 보이게 아주 깔끔하게 감아지고, 자, 마지막에는, 시작과 마지막에는 한 번씩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감출 때는 여기 겉에서 그냥 감춰주시면 되는데요. 실이 나온 데랑 가장 가까운 부분을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요런 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편물 사이로 쭉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낙 조밀조밀한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줘도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자, 티 나지 않죠? 자, 이 정도 감춰줬으면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자, 깔끔하게 가려줬고,
자, 실을 30cm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끝에 하기 좋게 이렇게 반 잘라주시고, 자, 이쪽 부분,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하고 실을 한번 세게 당겨주세요. 자, 요런 방향으로 놓고,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가 4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8칸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맞닿는 부분,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꼬리실을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cm는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됐고, 자, 시작하고 마지막을 한 번씩 더 해줄 겁니다. 실이 한 번 들어갔지만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순서대로 또 쭉 감아줍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감아주시면 되고, 감다가 조금 보이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넣어서 2번 감아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감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감아줬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한 번만 감으면 여기 모서리 쪽에 표시가 날 겁니다. 자, 시작하고 마지막은 꼭 한 번씩 더 감아주셔야지 이 마감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마무리 해주실 때도 얘를 조금 살짝 펼치듯이 가려주는 느낌으로 조금 융통성을 써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하나도 안 보이게 가려졌습니다. 자, 꼬리실은 자, 숨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쪽에 안 보이게 잘 넣어서 자,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편 남은 것도 똑같이 숨겨주세요. 꼬리실 감춰줬고 반대편도 지금 한 과정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전 깔끔합니다. 지퍼도 정말 예쁘게 달렸고, 자, 지퍼 안쪽도 엄청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이쪽 부분 지금 다 온통 검정이라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돼서 스웨이드 안감을 이쪽에 조금 붙여주면 조금 좋거든요. 자, 얘가 가려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스웨이드 안감을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붙여주면 좀 좋습니다. 자, 저는 요만큼 되게 잘라서 왔고, 이 길이는 다 모두가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거는 가방이 커질수록 하기가 좋고, 아주 조그만 동정지갑 같은 경우는 이게 입구가 작아서 조금 하기가 힘듭니다. 꼭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약간 한 끗의 완성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뜯어서 자, 얘를 좀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안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나풀나풀 되는 게 없어졌죠. 자, 요렇게 요거는 선택,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실 거면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방은 마무리가 됐고, 크러치 가방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요런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손잡이, 손목에 걸 수 있는 자, 요런 핸들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은 7.5호, 4.5mm를 사용할 건데요. 자, 유광의 경우에는 8호, 5mm도 가능하고, 자, 무광의 경우는 조금 실이 얇기 때문에 7호, 4mm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유광 골드 컬러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투명 립밤인데요. 자, 유광에만 해당이 됩니다. 유광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마찰력이 조금 세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기 바늘에다가 발라주고 하면 윤활제 역할을 해서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유광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광은 그 처리가 없이도 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개고리 하나 필요합니다. 자, 실을 당겨서 쓰셔야 돼요. 최대한 있는 힘껏, 내가 줄 수 있는 힘껏 아주 세게 당겨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자, 립밤을 이렇게 바늘에다가 살짝 묻혀봤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쭉 발라주시면 되고요. 얘가 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는 유광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실을 있는 힘껏 당겨놓은 상태고, 고리를 이렇게 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20cm 정도 남겨놔요. 그리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실을, 지금 여기 꼬리실 있죠? 20cm 남겨놓은 꼬리실을 자, 본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꼬리실 20cm를 자, 얘 본실이죠. 자, 본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여기에 넣어줘요. 자, 본실 잘 잡아주고 본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을 한번 쭉 당겨줍니다. 자, 새우뜨기 할 건데 얘를 먼저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꼬리실 있고 꼬리실 위로 이렇게 한 줄이 지나갈 겁니다. 자, 여기에다 바늘을 넣고 자, 바늘을 넣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지금 통과해준 이쪽에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두 줄 통과.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또 실을 통과시켜요. 이쪽에만. 그러면 또 두 줄이 걸렸죠? 두 줄 한꺼번에 통과. 자, 그 다음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쪽에 지금 두 줄이 보일 거예요. 자, 두 줄에 한꺼번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실을 끌고 와주고
자, 요거 할 때 바늘에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시면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띄워줘야지 됩니다. 자, 새우뜨기는 워낙 탄탄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요 정도 바늘 한 2개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통과.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측면에 이렇게 2줄이 보이죠? 2줄 바늘 넣어주고 자, 실을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올 때 여유 있게. 자, 조금 넉넉해 보이죠? 이렇게 돼야지 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본실 끌고 와서 통과. 또 얘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2줄이 있습니다. 자, 2줄에다가 바늘 넣어주고 실 통과시키고 나올 때 여유롭게. 자, 이렇게 됐어요. 2줄 통과. 또 얘 바늘에 걸려 있고 이쪽에 2줄 보이고 이쪽에 2줄 보이죠? 실이 두꺼워서 아주 잘 보입니다. 실 끌고 와주고 자, 2줄 넉넉하게 공간 만들어준 다음에 통과. 자, 여기 2줄 보입니다. 얘 1줄, 이쪽에 2줄, 이쪽에 2줄. 요렇게 따라가면 돼요. 약간 니은 자 따라가면 여기 2줄. 바늘 넣어주고 공간 넉넉하게 2줄 통과. 또 이렇게 니은 자 여기 2줄 있죠? 2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저는 검정으로 미리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을 돗바늘로 해서 이렇게 조금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드시면 되고, 자, 클러치의 경우에는 자, 얘를 딱 놓고 보면 한 요 정도까지 느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요거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쓰시는 분 팔목에 넣어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든다. 자, 이거는 손목에 걸치고 다니려고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쭉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새우뜨기를 쭉 만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작은 파우치에다 달 거기 때문에 길이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됐으면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 2줄이잖아요. 자, 똑같이 바늘 넣어주고 실을 끌고 오는데 지금 여기 1줄, 2줄, 3줄 한꺼번에 다 통과시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마무리예요. 자, 요 상태에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자, 실을 잘라주는데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남겨놓습니다. 한 35cm 정도 여유롭게 남겨주세요. 실 잘라줬고 쭉 빼줍니다. 그리고 얘 세게 한번 당겨줍니다. 얘를 보면 약간 납작 동그랗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납작하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돗바늘에다가 연결해주는데 이것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이쪽 반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잘라줬고 돗바늘에 연결해줍니다. 자, 납작하고 납작한 것끼리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가 가득 찰 때까지 얘를 돌아가면서 꼬매주셔야지 돼요. 자, 요게 살짝 융통성이 필요한 거라서 꼭 어디에 어디를 넣는다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꼬매주는 느낌인데 자, 고리에다 넣어주고 자, 이쪽 이렇게 사이드 쪽 있잖아요. 요런 데를 이렇게 찝어서 자, 이렇게 찝어서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 과정을 조금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쁘게 감아질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자, 감을 때 자, 이쪽에서 또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한 요쯤으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 고리 쪽 통과해서 또 넘겨주고 자, 반대로 가서 또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얘랑 얘랑도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데를 한번 관통시켜서 고정을 한번 시켜줘요. 자, 이렇게. 그럼 아까보다 이렇게 벌어지는 게 줄어들죠. 자, 또 이렇게 나왔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쪽 사이로 실을 조금 이렇게 보내놓고 또 일로 넘겨서 그럼 뒤편으로 또 갔죠? 또 이런 데 사이드 쪽 잡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보통 이렇게 손목 스트랩 같은 경우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감아주는데 얘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까지 감아주면 약간 좀 투머치 느낌이 나와서 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꼬매주는 걸로 네,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얘가 잘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예쁘게 조금 감아졌다 싶으면 꼬리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시작할 때 남았던 꼬리실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감아주셔도 좋고 자, 요거는 조금 융통성입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관통시켜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꼬리실은 여기 새우뜨기 있는 사이 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실이 통과가 잘 돼요. 자, 이렇게 보내놓고 잘라줍니다. 자, 반대편 꼬리실도 똑같이 이렇게 감춰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가 딱 벌렸을 때 벌어지지 않아야지 되고, 이 개골이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얘를 끼워주는데, 자, 얘를 어느 쪽에다가 해주는 게 맞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으로 달려서 얘를 잡고 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달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해줄 때는 한 바늘 3mm나 2.5mm 혹은 뭐 송곳 같은 거 있죠. 자, 이쪽 연결해준 데 이렇게 기역자 되는 부분, 여기 모서리 있는 쪽을 한 군데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길을 한번 내줍니다. 내주고 얘를 그쪽으로 끼워만 주시면 돼요.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긴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탄탄합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닫혔을 때, 자, 여기 된 부분, 여기 기역자 돼 있는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에다가 작은 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길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돼요. 자,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핸드 스트랩까지 연결이 됐고, 자, 우리 요거 키링, 요거 하신 분들은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또 포인트로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진짜 너무 예쁘겠죠? 마지막 라스트. 자, 얘를 크로스백으로 활용을 해도 좋은데요. 도안에 보시면 크로스백 또 파우치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두에는 이 체인줄을 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달아주냐면 아까 핸드 스트랩 달아주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양쪽 사이드에다가 자, 디링 필요 없이 얘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글로우 레더 할 때 이런 체인줄을 썼고 나비야 할 때도 썼고 했기 때문에 자, 거기 있는 줄을 살짝 빼서 여기다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여기 사이드 쪽에다가 양쪽으로 끼워주시면 완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체인줄 말고도 세비 가시면 다양한 체인줄이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예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과정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망뜨개 시리즈는 조금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자, 지금은 약간 패턴 위주였어요. 그리고 레더얀이 사실 핸들링하기 좋은 실은 아니긴 한데,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망뜨개를 지금까지 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망뜨개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쁜 걸로 준비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